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분배 정의에 관해서 했는데요. 오늘은 그 분배 정의를 주장한 놀스와 노직 이 두 사람의 그 분배 정의에 관한 그 관점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93쪽에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분배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거기에 밑에를 갖다 보면 놀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천부적 우연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연히 어때요? 잘 사는 부모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이 세상은 참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두뇌, 좋은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천부적 우연성으로 인한 이런 불평등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거냐. 여기에 관심을 가진 학자가 롤스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미국 사람인데 최소 수혜자가, 이 최소 수혜자는 사회적 약자를 말합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최대 혜택을 얻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고로 롤스는 천부적 우연성 그 자체는 정의롭지도 부정의하지도 않은 그런 사실로 보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사회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놀스는 우연히 재능을 획득했다라고 해서 우연히 부잣집에 또는 못 사는 집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어때요? 좀 정의로운 그런 어떤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이 우연성, 천부적 우연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건 논의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놀스라고 하는 사람 보죠. 놀스가 이제 이 사람의 철학에 보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이 공정으로서 정의라고 하는 이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공리주의 정의관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용어가 등장한 것은 공리주의 정의관은 어때요? 최다수의 최대행복을 신경 쓰다 보면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어떤 인권 침해나 어떤 사회적 차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놀스는 공정으로서 정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수결 절차가 아니라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규제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공정한 절차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사회 경제 활동이 규제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절차적 정의를 그래서 강조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분배 절차를 공정하게 합의했다면 그리고 그 절차에 따른다면 분배 절차를 공정하게 합의하고 그 절차에 따른다면 그 결과는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93쪽 왼쪽 밑에 보면 원칙적 입장 또는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원칙적 입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지위 또 자기가 잘 사는 집에 태어났는지 못 사는 집에 태어났는지 자기의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이걸 모른다고 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전부 다 모른다고 가정을 해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 옆에 앉은 사람도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것을 모른다고 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조건에서 어때요? 즉 이런 상태를 무지의 배일을 쓴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지의 배일을 쓴 상태에서 합의한 이런 어떤 분배 원칙이 어때요? 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분배 원칙을 우리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분배 원칙을 우리가 룰을 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상대방을 모른다고 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런 가상적 상황을 원초적 입장 또는 무지의 배를 쓴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잘 살고 지위가 높고 능력이 많고 이걸 내가 알아버리면 분배 원칙을 정할 때 어때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별로 고려하지 않게 되죠.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옆에 앉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고 가정할 때 내가 사회적인 약자가 된다면 나한테 적용을 해줬으면 원칙을 생각을 하겠죠. 내가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 이걸 놀수는 최소 수혜자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죠. 내가 어제까지는 정상인이었지만 오늘 내가 사고로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요. 내가 어제까지는 어때요?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병원에서 어때요? 암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가 될 경우에 나한테 적용을 해줬으면 하는 정의 원칙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잠깐 그래서 놀스가 생각하는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죠. 원초적 입장에서 우리가 뭘 가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기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분배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처음 모였다고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처음 모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가정을 해야 되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부잣집 딸내미인지, 내가 어때요?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 내가 길거리의 노숙자인지, 내가 어때요? 명예가 있는 사람인지, 명예가 없는 사람인지, 나한테 재능이 많은지 적은지, 내가 나를 모른다고 가정을 해야 되고, 또 옆에 사람은 더더구나 모른다고 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나를 모르고 옆에 사람도 어때요? 부잣집 딸인지, 저 사람이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가상적인 상황을 놀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원초적 입장 또는 무지의 배를 쓴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때요? 분배 원칙을 정해야만 바로 어때요?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배 원칙을 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94쪽으로 가봅니다. 자, 그래서 이 놀스는 이런 무지의 배를 쓴 상태에서, 즉 원칙 입장에서 사람들은 주로 이 두 개의 분배 원칙에 합의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원칙을 제1원칙, 제2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1원칙은 칠판에다 잠깐 적죠. 제1원칙을 놀스는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제2원칙은 두 개가 있어요.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차등의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 평등의 제1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요? 평등이 더 중요하다고요?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자유만큼은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자유만큼은 누구나 똑같이 누려야 된다.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뭔지 여러분들 교재를 갖다가 보면요, 왼쪽에 94쪽 왼쪽에 중간에 보면 나오죠. 신체의 자유, 사유재산권, 종교의 자유, 정치적 자유, 참정권, 사상,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자유만큼은 똑같이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자유고, 그 다음에 제2라는 말은 그 다음 중요한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원칙은 이거 보면 평등이라는 얘기죠. 자, 차등의 원칙입니다. 차별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차등의 원칙은 쉬운 거로 얘기하자면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자라는 원칙입니다. 약자를 갖다가 최소 수혜자라고 용어를 썼어요.
놀스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해야 된다.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자는 원칙이 바로 차등의 원칙입니다. 자, 그 부분에 차등의 원칙에 해당되는 그 예를 갖다가 적어놨죠.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그 90 차등의 원칙에는 뭐가 있을까요? 차등의 원칙을 95쪽에 오른쪽 밑에 보면 나오죠. 그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있죠.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들 있죠. 정기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 어때요? 그 자녀에게 수업료를 면제를 해준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의료비가 거의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또 월 생활비를 주기도 하고,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제도들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회 균등의 원칙은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회 균등의 원칙. 이것은 바로 어때요? 모든 직위와 직책은 직위와 직책을 얻을 기회 말이죠. 직위와 직책을 얻을 기회는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죠. 직책을 얻을 기회 똑같이 줘야 된다. 자, 이 제도는 예를 들면 95쪽에 보면요, 96쪽에 왼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나오죠. 자, 그 보면 제도가 나옵니다. 농어촌 자녀 특례 입학 제도, 농어촌 자녀 특례 입학 제도가 있죠. 그다음에 거기 보면 그 지역균형 선발제도, 지역균형 선발제도. 세 번째는 뭐라고 있습니까? 여성할당제, 여성할당제. 그다음에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이거 네 가지가 있죠. 장애인 의무 고용제. 이게 바로 직책과 지위를 얻을 기회는 똑같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회 균등의 원칙입니다. 여기서는 평등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평등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원칙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들이 좀 가져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96쪽에 보면요, 천부적 재능은 자기만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어때요? 어떤 피아노를 잘 치는 부모의 재능을 물려받았다든지, 수학 교수님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아가지고 수학을 잘한다든지, 이런 것은 과연 자기만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은 자기보다 더 불운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어때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뭡니까?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능을 통해서 부를 늘리거나, 자기 어떤 것은 자기만의 것으로, 자기만의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재능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타인의 불운한 그런 재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사람의 재능은 바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근데 노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의 타고난 능력은 자기만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다 있죠. 자기만의 것이 그러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입장인데, 놀스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도움이 될 경우에 그것은 자기에게 어떤 자기가 그 행운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어떤 지위를 높이거나, 그렇죠? 명예를 높이는 일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96쪽 오른쪽 밑에 보면 놀스가 제시한 세 가지 체제, 세 가지 체제에도 여러분들이 보면 놀스는 세 가지 체제를 얘기했어요. 자연적 자유주의 체제, 이걸 시장경제 체제라고도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 평등 체제, 이걸 수정 자본주의, 세 번째 민주적 평등 체제는 복지사회, 이 세 가지 체제로 나누고 있는데요. 요 1번보다는 2번이 좀 더 정의로운 체제이고, 2번보다는 3번이 좀 더 정의로운 체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연적 자유주의 체제는 뭐냐면 각 개인들에게 기회만 똑같이 주는 체제예요. 그래서 각 개인들이 어때요? 자기의 타고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타고난 재능을 발휘해보라라고 하는 체제, 즉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이 방치된 상태죠. 그래서 좀 불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죠. 기회만 똑같이 주고 자기의 타고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라고 한다면 이건 불공정한 체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못 사는 집에 자녀로 태어났는데 피아노 살 돈도 없는데 이런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아무리 내가 어때요? 재능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피아노를 살 돈이 없다면 재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이 방치된 체제죠. 거기 봅니다. 자연적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타고난 재능을 말하고요. 재능. 사회적 우연성은 우연히 어때요? 갖게 된 신분이나 명예나 지위나 재산을 말하죠. 이 용어를 좀 구별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주의적 평등 체제를, 이제 이건 뭐냐면, 위에 금방 얘기했던, 자연적 자유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좀 수정 보완한, 이런 체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좀, 문제점을 좀 수정한, 이런 체제가 바로 수정 자본주의 체제죠. 사회적 우연성 때문에 개인들에게 생겨나는 불평등한 결과를 완화시키는 그런 조치가 취해진 좀 더 공정한 사회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적 평등 체제는 바로 사회적 우연성의 문제점을 좀 교정한 체제라고 보면 돼요. 사회적 우연성은 뭐예요? 우연히 부모 잘 만나가지고 부를 갖게 된다든지 명예를 갖게 된다든지 어떤 신분이 어떤 왕족이나 또는 귀족의 어떤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신분이 높아졌을 경우 이런 경우 특히 어때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부잣집 딸로 태어나가지고 뭐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때요? 세금을 많이 걷어다가 상속받으면 상속세, 또 받으면 양도세, 이런 것을 세금을 많이 걷어다가 없는 사람들에게 공공 무료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떤 학비를 면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체제가 바로 자유주의적 평등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민주적 평등 체제는 이제 자연적인 우연성까지도 좀 어때요?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한 체제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자연적 우연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잘 만나가지고 잘생겼거나, 또는 어떤 수학적인 재능, 피아노를 잘 치는 재능, 뭐 이런 음악적인 재능, 이랬을 때 부모를 잘생겨가지고 얼굴이 잘생기게 태어났거나, 건강하게 태어났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사회적 우연성은 세금을 더 거두기라도 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거기 보면, 일단은 자연적 자질을 용인하라는 거죠. 나보다 그 사람이 잘생겨 태어났으면 용인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학자인 부모의 그 피를 물려받아가지고 수학을 잘한다면 자연적 자질을 용인하라는 거예요. 그 없는 사람들은. 근데 그 자연적 자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때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재능을 갖다가 바로 기부하라는 얘기죠. 피아노를 잘 치면 피아노를 갖다 못 치는 사람들을 갖다 가르쳐주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수학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수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도움을 주는. 이러면 얼마나 좀 더 어때요? 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체제를 민주적 평등 체제라고 그랬어요. 이걸 복지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날에. 그래서 놀스는 이 세 가지 체제를 제시를 했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공정한 체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97쪽에 오른쪽에 보면 노직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강조한 사람인데 노직의 핵심 주장을 제가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놨죠. 97쪽 오른쪽 중간에 보면 첫 번째가 자유지상주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분들 칠판에다 제가 적었지만 놀스라고 하는 학자도 제 이론칙이 평등한 자유 원칙, 자유를 강조했죠. 근데 노직은 자유지상주의라고 그랬어요. 자유지상주의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자유만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놀스는 아까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이론칙과 이원칙의 조화를 강조했지만,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자유라고 그랬지만, 노직은 오직 자유만 강조를 갖다 있어요. 그래서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균등하게 기회만 제공하면, 똑같이 기회만 주면은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복지를 위해서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 라고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오직 자유를 더 강조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 최소 국가를 추구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노직은 국가가 어때요?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은 강제 노동이라고 했어요. 강제 노동. 그래서 이걸 반대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을 절대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는 개인들이 재화를 거래할 때, 서로 물건을 사고 팔 때 강압이나 절도, 사기 이런 것들로부터 어때요? 거래 안전을 보장하고 부당한 계약을 감시하면 되는 거지. 즉 최소한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최소 국가만 바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막 적극적으로 어때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당신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다가 없는 사람들한테 어때요? 기초수급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거, 복지 정책을 펴는 거, 이거 반대했어요. 세 번째,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반대를 했다. 재분배는 아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국가가 세금 등을 통해서 그 밑에 의미 다뤄놨죠. 개인들의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이러한 과정을 재분배라고 얘기하는데 노직은 이 복지 정책을 반대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다가 없는 사람들을 채워주는 거, 이거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 놀스는 복지 효과를 재분배 실행 주체로 봤다. 놀스는 찬성을 했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원칙에 보면 차등 원칙, 최소 수혜자, 즉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야 된다. 기초 생활 보장제를 실시함으로써 노직하고 놀스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찬성했고 놀스는 노직은 반대했습니다. 재분배하면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번째, 정당한 소유권을 절대적 권리로 인정을 했다. 즉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초 획득할 때부터 소유권을 획득할 때부터 정의롭게 획득을 해야 그 사람의 어때요? 절대적인 어떤 소유권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죠. 처음에 자기가 어떤 재화를 획득할 때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렇죠? 강압적인 방법으로 뺏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소유를 삼았다면 그건 정당한 소유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양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이전할 때도 자기가 정당하게 얻은 것을 넘을 줘야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을 주면 그것은 정당한 양도 이전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때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양도 이전했을 때는 교정의 원칙, 여러분들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정적 정의 배웠죠. 시정적 정의라고도 그랬죠. 상대방에게 어때요? 손실을 끼쳤을 때는 꼭 산술적 비례, 꼭 그만큼만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정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교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개인의 타고난 능력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것이다. 이것도 놀스와의 차이점이죠. 놀스는 아까 어때요? 자기가 타고난 능력, 이걸 아까 용어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연적 우연성이라고 얘기했죠. 자기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수학을 잘하거나, 피아노 재능을 갖고 있거나, 외모가 잘생겼거나, 이런 거 있죠. 건강하게 태어났거나, 이런 경우는 자기보다 못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능이나 능력을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이 어때요? 자기의 그런 자연적 우연성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그러죠.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럴 경우에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에만. 근데 노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니, 개인의 타고난 능력은 자기만의 거지. 내가 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꼭 사용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자기만의 거지. 자기만의 것이지. 근데 놀스는 자기만의 것은 아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때 그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죠. 자, 그러니까 노직이나 놀스는 어때요? 모두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은 똑같지만 개인의 어떤 재능, 능력, 놀스가 말하는 자연적 우연성은 바로 노직은 자기만의 것이라고 그랬고 놀스는 자기만의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보다 못한 최소 수혜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9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금방 얘기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99쪽에 보면 왼쪽 맨 밑에 보면요,
놀스와 노직의 분배 정의론을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도표로 99쪽 오른쪽 위에 중간까지 도표로 정리를 해놨죠. 자, 놀스는 공정으로서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공정으로서 정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유재산권은 어떤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된다. 어떤 원칙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된다. 아까 저 제1원칙, 제2원칙 얘기하고 했죠. 저런 원칙에 따라서 특히 정의로운 절차, 분배 절차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재화의 어떤 처음에 내가 취득할 때 정당하게 취득했다면, 정당하게 양도 이전했다면, 그것은 어때요? 그 소유물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소유권이 성립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놀스는 재능에 대해서 공공의 자산이라고 그랬고, 노직은 자기만의 것이라고 그랬죠. 개인의 자산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놀스는 분배 원칙을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노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취득 이전 교정의 원리. 처음에 어때요? 취득 이전할 때는 취득할 때는 정당하게 취득해야 되고, 이전할 때도 정당하게 취득한 것을 이전해야 되고, 만약에 그러지 못했을 때는 교정의 원칙에 의해서 바로 그 잘못된 것을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분배에 대해서는 아까 놀스는 어때요? 원칙적 입장에서 무지의 배의를 쓴 상태에서 합의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분배는 정당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노직이라고 한 사람은 재분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맞게 하며 국가에 의한 재분배는 바로 권리의 침해이자 강제 착취이다. 국가가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다가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형화된 분배 원칙. 정형화된 분배 원칙은 뭐냐면 어떤 아까 놀스처럼 제1원칙, 제2원칙 저게 원칙이다라고 어떤 원칙의 틀을 정해놓고 있죠. 이런 게 바로 정형화된 분배 원칙인데 놀스는 이런 분배 원칙에 합의하고 따를 때 정의를 실현할 수가 있다. 저렇게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무지의 배의를 쓴 상태에서 정의 원칙을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 분배를 한다면 그 결과는 정의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노직은 이 정형화된 분배 원칙에 따라 재화를 분배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소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대한다라고 그랬어요. 선택의 자유와 소유권을 침해한다. 자, 그 다음에 국가 역할에 대해서 놀스는 원칙적 입장에서 합의된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국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때요? 복지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근데 노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역할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부당한 계약을 감시하거나 서로 거래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갖다가 보장하는 이런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을 해야지 재분배를 위해서 즉 복지 정책을 위해서 세금을 갖다가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공통점이 한 5가지 이상 되죠. 그들을 잘 봐둬야 돼요. 첫 번째, 이 두 사람은 다 자유주의 입장입니다. 자유주의. 기본권의 침해를 반대했어요. 아까 놀스는 아까 평등한 자유 원칙, 기본적인 자유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아까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인정을 했다. 그렇죠. 이들은 사유주의자가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복지 양상보다 우선시하겠다. 모두 자유를 중시 여겼어요. 노직은 자유밖에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놀스도 아까 제1원칙으로 평등한 자유 원칙, 자유를 모두 강조하고 있다. 기본권 침해를 반대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복지 양상보다 우선시하겠다. 알겠죠? 이 점은 공통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을 했어요. 누구도? 놀스도 아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때요? 바로 아까 자유적 우연성을 이용을 한다면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역할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요. 물론 노직은 최소한의 국가 역할만 해야 된다라고 했지 국가가 없어져 버려야 된다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분배 정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노직이나 놀스나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아까 놀스는
기회균등의 원칙, 차득의 원칙을 강조했고, 놀수는 노직은 취득 이전 교정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배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 다 모두 절차적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절차나 과정을 중요시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공리주의를 비판을 했어요. 다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우연성을 활용해서 어때요? 재화를 늘리는 일에 동의하고 있죠. 물론 놀수는 그 자연적 우연성을 갖다 어때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할 때만 재화를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즉 불평등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노직은 개인의 소유라고 얘기했죠. 아까 개인의 그 우연성을 재능을 놀수는 천부적인 그런 운이지만 사회적 운은 모두 이무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천부적인 운이나 사회적인 운은 모두 이무적인 거지. 그것이 어떤 자기가 뭘 잘해서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놀수나 노직이나 그 벤담이나 이 사람들은 자연적 우연성을 활용해서 재화를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사람 모두 사회적 경제적 재화의 불균등한 분배가 가능하다. 불균등하다. 어떤 사람은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는데 뭐 그거에 동의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왈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백족의 오른쪽 밑에 보면 왈처의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 이걸 복합평등을 다원적 평등이라고도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왈처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정치 철학자예요. 그래서 사회 다양한 영역을 형성하는 고유한 어떤 사회적 가치들이 각각의 적합한 정의 원칙에 따라서 분배됨으로써 다원적 평등이 실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 복합평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서로 다른 어떤 주체와 가치, 근거, 절차에 의해서 분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서로 다른 어떤 주체, 원칙, 기준, 절차, 주체와 어떤 가치나 원칙, 근거, 기준, 절차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나 돈이나 상품의 가치는 자유교환이라고 하는 원칙에 의해서, 또 공직의 가치는 업적이라고 하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원칙 가지고 모든 걸 다 분배해서는 안 되고,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서로 다른 어떤 주체나 원칙 가치, 그 다음에 근거 기준, 절차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복합평등으로서 정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전제를 반대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 다른 영역의 재화까지도 쉽게 소유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로 그거죠. 부자가 어때요? 권력까지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전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가 분배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원적 정의는 아까 얘기했죠. 왈츠라고 하는 사람은 다원적 정의관을 주장하고 있는데 공동체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맥락에 따른 현실적으로 다양한 정의의 기준을 인정하고 있어요. 정의의 기준은 공동체의 문화마다 역사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자, 이것을 바로 다원적 정의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 원칙은 어떤 사회적 가치 X도 X의 의미와 상관없이 다른 누군가가 다른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Y를 소유한 사람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그 다음에 복합평등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나. 오른쪽에 101쪽에 보면 자세하게, 너무나 길죠. 그렇게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2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회주의자인데요. 이 사람은 평등한 분배를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재산 공유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사유재산제가 아니에요. 아까 벤담이나 노직이나 놀수처럼 사유재산제가 아니라 재산 공유제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산술적 평등, 결과적 평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다 주로 보세요. 산술적 평등, 결과적 평등.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결국 붕괴될 것이라고 그랬죠. 그 공산주의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이런 사회를 주장을 했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자. 정말 너무나 좋은 사회죠. 근데 이런 사회 모습은 이상적입니다. 현실성이 없어요. 내가 아까 선생님이 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능력이 많아서 일을 내가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필요하면 조금만 가져가고, 내가 능력이 없지만은 장애자라서 예를 들어서 능력이 없어서 일을 별로 못했지만은 많이 필요하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사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사회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대 정책입니다. 과거에 차별받았던 사람들에게 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에게 어때요? 그들을 우대하는 것이 바로 우대 정책인데, 오른쪽 중간에 보면, 백이 쪽 오른쪽 중간에 보면 우대 정책이 어때요? 바로 하나의 업적주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이었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우대 정책은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요. 대기 쪽에 오른쪽 맨 밑에 보면 그게 나오고 있죠. 그거 한번 보죠. 찬성하는 입장은 세 가지가 있죠. 보상의 논리, 그 다음에 재분배 논리, 공리주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차별에 대해서 어때요? 좀 차별로 인한 고통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우대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재분배 논리는 약자들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요. 공리주의 논리는 바로 약자들을 우리가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행복을 증진하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입장은 바로 역차별입니다. 거기 보면 또 다른 차별이라고 보고 있죠.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역균형 선발이나 저기 보면은 농어촌 자녀 특례 입학제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대 정책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반대하겠죠.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또는 이런 지역에 이런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뽑을 때 우대를 해서 뽑게 되면 자기 같은 서울이나 수도권 학생들이 어때요? 대학 입학 기회를 갖다가 박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차별이라고 보고, 이건 역차별이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업적주의에 위배된다. 자기 성적대로 가야지, 노력이나 자기 성적대로 가야지, 어떻게 지방 산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또 보상 책임 주체의 부당성 논거. 과거에 차별한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나 다른 사람들인데 왜 현재 살고 있는 내가 왜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이건 보상 책임 주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논거로 또 비판을 갖다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분배적 정의의 어떤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한 것이 부유세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죠. 부유세는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다가 재산의 일정 비율을 갖다 어때요? 더 비례적으로 더 많이 세금을 거두는 것을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자는 것이 부유세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투기적인 재산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하고 재원 확보를 통해서 사회복지를 확충하고 그래서 사회통합에 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좋은 목적인데 이것도 역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죠. 103쪽 왼쪽 위에 보면 도표에 나오고 있죠. 부유세를 찬성하는 입장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에서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에서 복지정책을 통한 빈부격차가 완화되고 사회통합이 실현된다. 근데 반대하는 입장은 어때요? 걔네 재산권 침해하는 거죠. 돈을 더 잘 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낸다? 이거는 또 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업적주의 위배되는 것이다. 내가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해서 번 건데 업적을 남긴 건데 그 노력하지 않고 어때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받는 것은 업적주의에 위배된다는 얘기죠. 재산권 침해, 업적주의 위배. 자, 그 다음에 이제 103쪽에 보면
교정적 정의와 이제 윤리적 쟁점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처벌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사형 제도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